자, 옵셋.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고 단축키는 알파벳 O입니다. 단축키를 자꾸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여기 리본 메뉴를 쓰셔도 좋습니다. 옵셋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요 아이콘이 옵셋 아이콘입니다. 자, 먼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라인 이렇게 대충 하나를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은 이 커맨드 라인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되도 않는 영어로 이렇게 자꾸 발음하고 읽어주는 이유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번역해 버릇하고 읽어 버릇하고 여기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 이렇게 작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커맨드 라인은 크게 놓고 쓰셔야 됩니다. 자,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제 저 단어는 안 읽습니다. 옵셋 간격 띄울 디스턴스 거리 그래 놓고 여기에 스로우 해놓고 여기다가 거리를 먼저 입력합니다. 제가 그랬죠?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고. 얘를 이쪽으로 50만큼 어때요? 숫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캐드는 어때요? 50만큼 얘를 저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50만큼 자, 아이고 자, 옵셋 50 엔터. 자, 다시 옵셋 이게 알트키가 눌려서 옵셋 여기다 간격을 씁니다.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Select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 객체를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자, 선택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스로우 포인트 통과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 다시 볼까요? 옵셋 숫자로 50 엔터 그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요.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포인트 점이네요. 온 사이드 방향 투 옵셋 옵셋할 방향의 점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하고 방향 클릭.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을 할 때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어요. 거리값을 중간에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옵셋을 종료해야 됩니다. 옵셋 종료하고 거리값을 다시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중간에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내가 50씩 하다가 10씩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10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옵셋 명령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간격을 다시 입력합니다. 옵셋 10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고 방향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할 때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서로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맞출 필요 없습니다. 방향이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클릭입니다. 보세요. 얘를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대충 놓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거죠. 이미 거리값은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 아이고 라인 선이 아무것도 없죠. 아니 원 서클 자, 반지름 50 반지름 50인 원이 있습니다.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원도 옵셋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옵셋하면 반지름이 바뀝니다. 서클은 옵셋하면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10mm 옵셋을 했더니 반지름 값이 어떻게 해요? 10mm씩 커지거나 혹은 10mm씩 작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라인 옵셋 20mm.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0도의 방향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옵셋은 수선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직선의 방향,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니다. 요건 확인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라인. 제가 그려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릴 건데 조건이 이겁니다. 이 선의 길이가 77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나와요. 그럼 얼마씩 옵셋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옵셋 값에다가 옵셋 거리 값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옵셋 그리고 여기다 77 나누기 2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러면 이와 같이 77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옵셋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throug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통과하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through 포인트 통과점.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값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through 기능입니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겠습니다. 옵셋 여기 보시면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개란 뜻이죠. 자, 이레이즈 했더니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지우시겠습니까? 원본 객체를 애프터 옵세팅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한 뒤에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나요? no로 되어 있죠. 이걸 yes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간격을 제가 30으로 했습니다. 클릭. 어떻게 되나요? 원본이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간혹 혹간 가다가 이걸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옵션을 잘못 눌러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레이즈 옵션 누른 다음에 no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 사용할 명령어는 트림입니다. 트림. 자르기. 근데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명령어예요. 결과물이 똑같은 게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하면 트림과 익스텐드는 한 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트림 보이시죠? 근데 눌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속에 익스텐드도 들어있습니다. 왜 같이 묶어놨냐면 유형이 같기 때문에 묶어놓은 겁니다. 똑같은 유형의 명령어들끼리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렛 챔퍼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기능들끼리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트림을 알게 되면 우리가 트림을 이해하면 익스텐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트림은 자르기입니다. 내가 경계를 지정해서 자르는 겁니다.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트림이라는 말 자체는 자르기란 뜻이고 익스텐드라는 말 자체는 늘리기란 뜻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선을 길게 그냥 그려요. 그리고 나머지 지우개로 잘 깨끗하게 지우면 돼요. 그게 바로 트림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어순이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select cutting edge, select cutting edge, cutting edge 자르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의역하면 칼날을 선택해 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렇게 기다란 오이가 있어요. 오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도막을 낼 겁니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딱 내리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딱 내리치는 칼날이 되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select object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뭐라고 물어봐요?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to trim. 자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를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요. 클릭. 잘려진 거 맞습니까?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부터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부터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만은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영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누굴 먼저 선택해요? 경계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커팅 엣지예요. 커팅 엣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계란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없어질 부분 어디가 없어질 거냐 이거죠. 어디를 지울 거냐 바로 여기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워졌나요? 근데 오른쪽 끝에 혹은 왼쪽 끝에 경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워졌어요. 끝점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끝점 자체를 경계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요. 어떻게 되나요? 자를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왜 못 자를까요? 얘는 왜 못 자를까요? 얘는 자를 수가 없답니다. 왜요? 왜 못 자를까요? 자르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선을 길게 그리고 넘쳐나는 부분은 지운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얘를 지우면 살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못 자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살아있으니까. 얘도 지울 수 있어요. 그죠? 왼쪽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살아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왜 얘는 안 지워지나요? 왜 안 지워지나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남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지우면 남길 부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이 선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떤 명령을 쓰면 될까요? 이레이즈, 델릿. 이해되시나요? 네, 델릿 키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선택하고 델. 이해되시나요? 뭐든지 트림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트림으로 하다 안 되면 그거와 유사한 다른 기능 이레이즈라든지 델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선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추가해 보시죠.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이렇게 반대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트림. 이번엔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모든 한 구간이 다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든 구간을 다 경계로 인식해요. 커팅 엣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구간씩을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써도 좋아요.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계가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바로 여기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가 울타리예요. 그래서 펜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린 다음에 엔터. 그러면 손쉽게 경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전체 길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네, 똑같이 100mm네요. 중간 40mm씩 되어 있고 여기 13mm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90도, 골뱅이 40만큼 180도, 다시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다시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나비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그냥 각도를 낮추고 선의 길이를 쓰는 거죠. 40, 100, 40, 40, 100, 40, 40, 100, 다시 40, 40, 100,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요. 라인. 자, 100, 다시 100, 다시 100, 클로즈. 옵셋 40. 마지막 트림으로 자르면 금방 만들어지죠?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옵셋 100mm, 트림, 옵셋 40, 다시 트림, 옵셋 13mm. 하나씩 하나씩 다 트림해야 돼요. 옵셋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트림. 한 구간씩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윈도우로 자르셔도 되고, 또는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자르셔도 되고.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순서대로 제가 한 대략 4가지 방법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많은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아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구나. 이 명령어는 이렇게 쓰는구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요거 찾으면 도면 그리는 게 쉬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입니다.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엔터. 자, 당연히 이 위에는 어떤가요? 잘리지 않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엣지. 보시면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 연장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익스텐드 모드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익스텐드 모드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왜 잘릴까요? 선이 연장된 겁니다. 이렇게 선을 익스텐드, 연장했습니다. 모서리를 연장합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요 기능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어려워합니다. 노 익스텐드로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노 익스텐드로 놓고 써요. 간혹 보시면 이거 익스텐드로 바뀌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익스텐드로 넘어가 보죠.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
익스텐드죠. 그러면 똑같아요.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엔터.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 투 익스텐드, 연장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어떤가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익스텐드,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 다음 빈 공간 클릭 후 다른 빈 공간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에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펜스, 울타리를 쭉 그리니까 어때요? 한 번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트림이랑 사용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펜슬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기능도 똑같아요. 자, 익스텐드, 엣지 기능이 있죠. 역시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그러나 익스텐드를 놓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노 익스텐드로 놓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과제물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과제물이요. 찾아보시죠. 얘를 그리는 방법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라인,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90도, 골뱅이 30만큼 0도, 자, 20만큼 90도,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건 상대좌표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자, 30만큼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30만큼 0도, 클로즈. 뭔가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조금 잘못됐군요. 자, 다시요. 라인, 선을 길게 그립니다. 옵셋 30, 옵셋 100, 다시 옵셋 30. 자, 트림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요. 옵셋 30, 옵셋 20, 다시 옵셋 30. 역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된 모습이네요. 옵셋 5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한번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 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삭제. 트림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 부분은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반지름이 5네요. 자, 찾아봅시다. 접하고 반지름 여기 있네요. 탄젠트 라디어스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반지름 5. 반대쪽에도 하나 또 있죠? 접하고 반지름 5. 똑같네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10. 접하고 10. 다시 접하고 10. 근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좀 상기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입니다. 원의 중심은 50이에요. 다행히 이 선의 미드 포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옵셋 40. 바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부분이
원의 교차점입니다. 보니까 반지름만 있네요. 중심 반지름. 중심점은 교차점, 반지름은 20.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고 혹시 다 하신 분들은 요 밑에 있는 얘도 한번 풀어 보시죠. 자, 보시죠. 전체 크기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70이네요. 가로 70, 세로 70. 자,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옵셋 70. 전체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전체를 먼저 그립니다. 트림. 전체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20. 나머지 트림.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투포인트 서클이요. 투포인트 서클.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이거 3포인트도 됩니다. 왜 2포인트, 3포인트 다 되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어디를 찍든지 간에 똑같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2포인트도 되고 3포인트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서클, 2포인트, 대각선으로 2번 찍는 게 조금 더 간결하겠죠. 그 다음엔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네. 8번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군데 다 찍었는데 반지름 값이 기본으로 5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냥 5 누르면 돼요. 서클 TTR 접하고 엔터. 다시 엔터 TTR 접하고 엔터. 엔터 TTR 접하고 엔터. 엔터 TTR 접하고 엔터. 다시 엔터 TTR 접하고 엔터. 다시 서클 TTR. 네. 이렇게 전부 다 서클 TTR인데 이 하나만 달라요. 이 하나는 이 전체 원의 중심입니다. 서클. 이렇게요. 전체 원의 중심이면서 반지름 5인 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물인데, 여지껏 그림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지껏 그렸던 거는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부분이요.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근데 일자로 된 선이 아니고 점선이죠. 이 점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식 명칭은 1.3선입니다. 정식 명칭은 1.3선이고 역할은 중심선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선의 정식 명칭은 1.3선, 하는 역할은 중심선, 이렇게 됩니다. 한자예요. 한자입니다. 선을 쇠자가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얼음 깨고 다니는 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쇠빙선이라고 하죠. 앞에 그 쇠자가 여기 있는 이 쇠자입니다. 빙자가 얼음 빙자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배,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1.3선입니다. 1.3선이 있고요. 2.3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2개 넣은 거죠. 중심선이란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자, 보시죠. 과제물을 다시 보면
보세요. 긴 선 하나, 작은 선 하나, 긴 선 하나, 작은 선 하나 있죠? 바로 저 작은 선, 작은 점이 한 개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여기에 중간인 거 맞나요? 네. 여기는 중간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의 중간이냐면 이 원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도면을 그릴 때요,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그 중심선에서부터 치수가 다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치수가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거꾸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선이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선을 가장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을 끄집어 놓든 간에 중심선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 있는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윤곽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시죠.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열십자로 그린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20mm, 옵셋 2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150mm, 옵셋 15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0mm, 이렇게 50mm, 옵셋 50mm, 트림으로 잘라내시되 중심선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물체보다 약 3에서 한 5mm 정도,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려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mm, 중심선에서 여기 10mm 떨어져 있고 여기 반지름 10mm죠? 자, 그러니까 옵셋 10mm, 그 다음 여기가 18mm, 그러니까 옵셋 18, 트림으로 삭제. 그러면 얘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지우고. 자,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가 10도예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10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190도 방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선의 길이는요? 몰라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칠판 보다시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mm입니다. 대각선은 얼마일까요? 100mm가 아니죠. 그죠?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루트 200이죠. 그죠?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죠. 그죠? 3대 4대 5,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의 경우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200인 거죠. 루트 2는 1.414이, 즉 다시 말하면 저 선의 길이는 대략 142mm 정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는 이 사선의 길이는 120mm보단 길다는 얘기죠. 120보다는 길고
140보다는 짧고 130보다 짧다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인 클릭하고 골뱅이. 자, 130만큼 190도 방향. 네, 130이 조금 더 기네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10도예요. 여긴 0도입니다. 여기는 180도입니다. 여기 1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170도입니다. 라인 골뱅이 130만큼 170도 방향.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1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10도로. 라인 180도에서 10도를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여기 180도에서 10도를 들면 되겠네요. 여기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중심 반지름.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반지름은 10mm.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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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리본 메뉴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계속 쓰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위쪽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쪽까지 해서 완성시켜 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라인, 그 다음에 라인. 전체는 128이고요. 높이는 42가 아닙니다. 요 아래 15mm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치수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15mm, 그 다음에 42mm, 그 다음에 128mm. 이렇게요. 치수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모양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겠죠. 옵셋 49mm, 다시 15mm, 다시 45mm.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120도 방향이랍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서클 반지름 15mm, 네, 트림으로 잘라내면 그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옵셋 16mm, 중심선 긋고, 19mm, 역시 중심선 긋고, 45mm, 중심선 긋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5mm. 자, 여기 그리는 이 수평선을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이게 가장 정석입니다. 두 번째는 쿼드란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수평선이기 때문에 쿼드란트를 쓸 수 있습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 이렇게요. 세 번째는 옵셋입니다. 옵셋 5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지울까요? 그 다음 이 부분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네,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엔 그 아래 거 얘를 봅니다. 전체 크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긴 66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4mm가 더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mm인 건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mm인 건 알겠고,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나갔는데 얼마나 더 갔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 10mm, 42mm, 4mm. 그러면 46mm에 10mm 더하니까 56mm. 대략 이 정도 크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자, 라인. 그 다음 라인. 자,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 보자고요. 옵셋 10mm, 다시 42mm, 다시 4mm. 자, 트림으로 아래 끊고 다시 옵셋 4mm. 바로 이 부분, 여기 4mm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옵셋 65mm, 여기까지네요. 트림.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얘는 지우면 안 되겠네요. 자, 옵셋 66mm, 여기서부터 66mm, 그 다음에 이렇게 105도랍니다. 그러니까 얘를 5도로 바꾸고 라인. 자, 툴팁 보면서 105도로 맞추어 봤습니다. 트림. 자, 요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옵셋 18,
다시 옵셋 24, 다시 옵셋 18,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트림, 다시 라인, 자 수직선을 그리고 옵셋 5mm, 옵셋 34.5mm, 여기에 중심이 있네요. 반지름 6mm.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요과제물입니다. 전체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전체 크기 알 방법은 없습니다. 30, 39, 41, 80에 대략 1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라인. 옵셋 62mm. 일단 높이는 이만하고요. 이 위쪽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래쪽에만 정보가 있죠. 옵셋 30, 옵셋 10, 옵셋 39, 옵셋 41.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전체 크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3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2.5. 자, 라인 이렇게 가는데 각도가 65도랍니다. 자, 그냥 그대로 5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65도 찾아서 선 긋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일단 여기까지 모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요건 이제 칠판에다가 적어서 알려드릴게요.